네, 안녕하세요. 과학 내신반 멘토 멘티의 멘토 노연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생명과학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가장 앞부분인 신경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중추신경계는 그림에서 주황색 부분으로 표시된 뇌와 척수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는 말초신경계로부터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 이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반면 말초신경계는 그림에서 초록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인데요.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추신경계의 뇌는 크게 대뇌, 소뇌, 간뇌, 중뇌, 그리고 연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뇌는 좌우 두 개의 방구로 나누어져 있고 겉질과 속질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뇌 겉질은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곳으로 회색질이라고도 불리고요. 대뇌의 속질은 뉴런의 신경섬유, 즉 뉴런의 축삭돌기가 모여있는 곳으로 백색질이라고도 불립니다. 대뇌의 겉질에는 주름이 굉장히 많이 접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각각 영역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영역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기능에 따라 연합령, 감각령, 운동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감각령은 그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 감각 정보를 전달받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연합령은 이렇게 전달받은 감각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명령을 내리고 고등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령은 우리 몸의 수의 운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맡고 있지요. 다음으로 소뇌인데요. 소뇌 또한 대뇌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뇌를 도와 우리 몸의 수의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간뇌인데요.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누어져 있고 연수와 대뇌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즉 연수로부터 온 감각 정보를 대뇌로 전달하고 대뇌에서 내리는 명령을 연수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요. 이는 자율신경 조절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체온, 혈당량, 삼투압 조절 등 항상성 조절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뇌는 소뇌를 도와 우리 몸의 평형을 조절하고요. 안구운동, 홍채작용과 같은 눈과 관련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뇌 또한 간뇌와 마찬가지로 연수와 대뇌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맡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연수는 대부분의 신경이 지나가는 곳으로 신경의 교차가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이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등 대부분의 반사작용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반사작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반사작용은 크게 조건반사와 무조건반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조건반사는 대뇌의 기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몸의 무조건 반사는 중뇌, 연수, 척수가 함께 작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중뇌는 동공 반사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척수는 무릎 반사, 배뇨, 젖샘 분비, 위험에 대한 반사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등과 같은 대부분의 반사작용을 맡고 있습니다. 척수 또한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는 연수에서 이어져 척추 속으로 뻗어 있고 말초신경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척수도 대뇌와 마찬가지로 겉질과 속질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척수의 겉질이 신경섬유로 이루어진 백색질이고요. 척수의 속질이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회색질입니다. 척수는 감각신경으로부터 받은 자극을 뇌로 보내고 뇌의 명령을 운동신경에 전달합니다. 즉 감각신경계로부터 받은 감각 정보를 통로 A를 통해 척수로 이동시키고 다시 척수에서 통로 B를 통해 대뇌로 이동한 후 대뇌에서 내린 명령을 통로 D를 통해 척수로 이동하고 다시 통로
이를 통해 반응기로 전달시켜 반응을 일어나게 합니다. 척추의 각 마디에서 배 쪽으로 운동신경 다발이 좌우 한 개씩 나와 전근을 이루고 등 쪽으로 감각신경 다발이 좌우 한 개씩 나와 후근을 이룹니다. 젖분비, 땀분비, 무릎 반사, 배뇨 반사, 위험에 대한 반사 등과 같은 척수 반사는 자극이 뇌에 이르기 전에 척수를 통해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감각기로부터 받은 자극을 통로 A를 통해 척수로 이동시킨 뒤 통로 B를 통해 대뇌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 통로 F와 E를 통해 바로 반응기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지요. 이때 이 흥분의 전달 경로를 반사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로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극의 이동 중에서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이렇게 빠른 경로의 전달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초신경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초신경계는 그 기능에 따라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체성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자극을 뇌와 척수로 보내는 감각신경계와 대뇌에서 보내는 그 정보를 명령을 반응기로 보내는 운동신경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는 대신 간뇌, 중뇌, 연수의 조절을 받아 몸의 기능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이는 소화작용, 심장박동, 호르몬 분비 등과 같은 우리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요.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척수의 중간 부분에서 분비가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여기 중뇌, 연수, 그리고 척수의 윗부분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분비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우리의 장기, 우리의 몸의 각각 부위에 모두 함께 존재하고 있고요. 교감신경은 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분비가 되고,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 분비로 인해 변화가 생긴 우리 몸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작용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자면 교감신경이 눈동자 확대를 시킨다면 부교감신경이 다시 눈동자를 축소시키고, 교감신경이 심장박동을 증가시킨다면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하지요. 이 두 개뿐만 아니라 둘은 심장박동, 호흡운동, 동공, 침, 소화운동, 혈관, 혈압, 땀, 방광 등과 같은 기능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기관에서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량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량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상태를 늘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즉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더 짧고요.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더 깁니다.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두 신경 모두 신경절에서는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교감신경 말단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부교감신경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나오는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으로 신경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보고 자세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아직도 조금 어려운 개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11학년 2반 교실로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거나 저의 SNS를 통해 질문을 해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영상 신경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